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납품을 받아놓고 대금을 안 줬다거나 이렇게 제때 변제를 받지 못하면 사기를 당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민사상의 문제에 불과한 경우도 많고 정해진 때까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해서 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죄를 지었다, 형사상의 문제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운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이 형법상 사기죄라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사기죄가 뭔지를 알아야 할 텐데요. 우리 형법상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판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 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망행위가 있고 이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빠져서 이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라는 건 어떤 거짓말을 해서 명시적으로 기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행동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사기죄를 저지를 생각이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겠죠. 다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 구속 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차용금을 예를 들어보면요.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따라서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어떤 경제 사정의 변화가 생겨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단순히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이라고 보고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까지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거래를 예를 들어보면요. 거래 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납품 후의 사정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사기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짧게 정리해보는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